네, 안녕하세요. 이번 16번째 강의 주제는 이미지 히스토그램입니다. 이제 강의 목차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이제 다음 장을 넘기기 전에,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이제 강의를 한번 서머리를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배운 것 중에, 첫 번째부터 이제 간단한 회색조, 그레이스케일 변환부터 시작하여 점차 이미지 필터링, 그 다음에 인계값, 즉 스레시홀드 및 형태학적인 연산 혹은 형태소 연산, 그러고 이제 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이제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이미지 처리 및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에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 프로세스는 항상 모든 픽셀에서 수행되는 일부 형태의 계산이었습니다. 입력 단계에서 계산 결과에 따라 출력 이미지 픽셀 출력값이 이제 결정되었습니다. 보통 해당 출력 픽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작업의 출력이 입력 이미지와 동일한 크기, 즉 치수 이미지이며 입력 픽셀의 위치와 출력 이미지 간의 1:1 대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행된 계산의 특성에 따라 이제 결정되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미지 표현에 대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해당 출력 강도 값을 얻기 위해 픽셀 주변의 평균을 수행했습니다. 유사하게도 이미지 인계값은 입력 강도를 인계값, 그 정적인 것과 동적인 걸 비교한다면 그 비교 결과에 기초하여 출력 강도를 고정하는 것에 포함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제 다른 이미지 스타일의 픽셀값 처리 주의를 이제 볼 건데요. 현재 장에서는 우리의 구성할 기술의 결과는 이제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에 대한 이제 다른 형태의 표현, 즉 이미지 히스토그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강도 값의 2차원 그리드가 저장 및 처리를 위해 디지털 시스템에서 이미지를 나타내는 이제 기본 형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이제 확장이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간 해상도가 합리적으로 낮은 512x512 픽셀의 이미지의 경우 이 차원의 격자로 작업해도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치수가 증가함에 따라 격자의 크기에 대응하는 증가는 이미지와 함께 작동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히스토그램이 제공하는 주요 이점은 히스토그램의 크기가 이미지 크기와 무관한 상수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이미지의 공간, 해상도, 그리고 솔루션을 처리하는 알고리즘에 관계없이 이제 보장해야 합니다. 이미지 히스토그램으로 작업하는 경우 일정한 양의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히스토그램은 이미지 디스크립터의 형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디스크립터는 이제 설명자고요.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다른 형태의 이미지 디스크립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건데요. 이제 현재로는 이제 이미지 디스크립터가 이미지의 다른 형태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제 충분합니다. 각 디스크립터는 이미지의 일부 특정 측면 또는 기능을 캡처하여 자체 형식의 표현을 구성합니다. 히스토그램을 이미지의 표현의 형태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함정 중 하나는 전체 2차원 격자 값을 사용하는 기본 형태와 비교할 때 정보의 손실입니다. 모든 픽셀의 위치에 대해 픽셀 강도 값을 사용하는 본격적인 이미지 표현은 자연스럽게 디지털 이미지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히스토그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 히스토그램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떤 정보를 잃어버렸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 손실은 모든 형태의 이미지 디스크립터에서 널리 이제 퍼져 있는데요.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다룰 주제는 이제 히스토그램의 기본 개념,
그리고 이미지 히스토그램 이해 및 오픈CV를 사용하여 지정된 이미지의 히스토그램 구성, 그 다음에 컬러 히스토그램 방법, 그리고 히스토그램 개념인 이미지 디스크립터로 사용되는 방법 및 다른 형태의 이미지 표현에 적용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미지 히스토그램입니다. 지금 히스토그램의 기초를 먼저 볼 건데요. 처음에는 히스토그램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중고등학교에 배운 건데요. 기본 통계에 대한 수업은 이미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완벽을 위해서 한번 반복을 할게요. 히스토그램은 데이터 포인트의 집계에 의존하는 데이터 표현 기술의 한 형태입니다. 데이터는 X축을 따라 표시되는 사전 정의된 그 빈, 즉 그릇인데요. 하나의 그릇 세트로 집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구간 내에 포함되는 데이터 포인트의 수는 Y축에 해당 카운트로 구성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 D는 27부터 13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빈 1에는 1부터 5, 빈 2는 6부터 10, 그리고 빈 3은 11부터 15. 그 세 가지 구간을 정의하면 데이터는 해당하는 히스토그램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보시면 이 히스토그램 데이터는 우리가 1과 5 사이에는 3이 있고, 그 다음에 6과 10 사이에는 5가 있고, 11과 15 사이에는 3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요. 값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고 단지 몇 개의 n값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주어진 빈이라는 뜻은 쓰레기통 혹은 그릇, 통을 말하는 것 의미하고요. 지금 토론에서 히스토그램에 대한 신숙적인 시각적 표현은 아래와 같이 우리가 많이 본 그래프입니다. 이미지 히스토그램 계열토를 보면 우리가 가진 데이터는 픽셀 강도 값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미지 히스토그램은 모든 구성 픽셀의 강도 값을 사용하는데 히스토그램을 플로팅하여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이미지의 픽셀 강도값, 시퀀스가 데이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지에 제공되는 정보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종류의 히스토그램입니다. 우리는 전체 장에서 이러한 히스토그램에 중점을 둘 것이고요. 그러나 결국에는 픽셀 강도와 별도로 픽셀에 관련된 다른 값을 집계하는 다른 유형의 히스토그램에 대한 직관을 개발하게 됩니다. 다른 값은 정확하게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러한 질문은 이미지 디스크립터 설명자에 관한 장에서 논의를 형성할 건데요. 보면 히스토그램 크기와 범위, 차원이 있습니다. 이 히스토그램 크기는 히스토그램의 빈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빈이라는 거는 통을 의미하고 그릇 혹은 쓰레기통, 통을 말하는 거고, 범위에서 보면 그 히스토그램 범위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 범위인데요. 히스토그램 크기뿐만 아니라 데이터 범위는 히스토그램이 정의하는데 중요한 매개 변수입니다. 그리고 차원을 볼 건데요. 차원은 간단하게 말해 히스토그램에서 히스토그램 빈, 히스토그램 통에서 값이 집계되는 항목의 유형의 수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회색조 이미지를 고려하십시오. 이러한 이미지의 픽셀 강도 값을 사용하여 히스토그램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픽셀 강도 값을 집계하는데 관심이 있고,
다른 것은 없기 때문에 단일 차원 히스토그램의 예입니다. 이 경우 데이터는 0에서 255까지의 범위로 분산됩니다. 총 이제 256개죠. 1차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히스토그램은 2차원 플롯으로 그래픽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1차원 데이터, 즉 픽셀 강도 값은 X에 플롯이 됩니다. Y축을 따라 해당 주파수 카운터와 함께 축, 즉 빈 형태, 통의 형태, 우리는 이미 이것의 예를 이미 보았는데요. 이제 빨강, 그 다음에 초록, 파랑 세 가지 채널이라는 컬러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빨간색과 초록색 채널의 강도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이제 표현하려고 한다면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이는 이제 데이터가 한 쌍의 값 R과 G, 레드와 그린이 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작성된 히스토그램의 차원은 이제 2입니다. 숫자 2인데 이러한 히스토그램에 대한 플롯은 X 및 Y축을 덮는 데이터의 빈과 그 다음에 Z축을 따라 이제 플롯된 빈도 이제 수가 있는 이제 총 이제 3D 3개인데 이제 3D 플롯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미지 보면 이미지 히스토그램의 이론적인 측면에서 자세히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코드 라인을 따라 그 생각을 한번 시작을 할 건데 그 이미지 히스토그램의 이제 가장 단순한 이제 가장 사실 이제 보편적인 이제 디자인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고려할 것입니다. 이 장 뒷부분에서 이 상태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범위는 0에서 255이며 모든 데이터 포인트가 지정된 범위에 속하는 이제 정수가 됩니다. 또한 이제 데이터 포인트 수는 입력 이미지를 구성하는 픽셀 수와 같습니다. 디자인의 이제 단순성은 히스토그램 크기, 즉 히스토그램 크기는 여기서는 이제 빈수를 말하는 거고, 통을 말하는 거고, 통의 개수를 말하고, 이제 256으로 이제 고정한다는 사실에서 이제 비롯되는데요.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 포인트가 이제 취할 수 있는 256개의 서로 다른 가능한 값이 있으며 각 값에 해당하는 별도의 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미지의 히스토그램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강도로 색상이 지정된 이미지의 픽셀 수와 함께 256개의 가능한 강도 값을 이제 표시합니다. 오픈CV가 이제 제공하는 것을 엿보기 전에 이러한 히스토그램을 직접 구현해 봅시다.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입력 임수로 사용하고 이미지 히스토그램을 반환하는 이제 컴퓨터 히스토그램 함수라는 이제 정의하는데요. 이전 강의에서 히스토그램에서 이제 256개의 항목, 즉 256개의 통, 즉 빈에 대한 이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즉 0에서 255 사이에 각 정수마다 하나씩 있어야 하고요. 각 256개의 항목에 해당하는 막대 그래프에 그 저장된 값은 특정 강도 값을 가진 이미지 픽셀이고, 따라서 개념적으로 히스토그램 저장된 값이 이미지 픽셀 수가 되도록 구현의 이제 배열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 프로그래밍 배열에 사용하는 대신 오픈CV가 따르는 규칙과 표준을 준수하고 히스토그램 MAT 객체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미 맷 객체가 다차원 저장소일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구현은 이제 다음 장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부분, 이 빨간색 박스 안에 보시다시피 히스토그램은 이제
256, 256, 보시면 이제 요소, 칼럼, 벡터, 맷 오브젝트, 즉 맷 객체로 나타내도록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입력 이미지의 모든 픽셀을 반복하고, 히스토그램은 이제 0으로 초기화된 이제 해당 카운트를 이제 계속 증가시킵니다. 포워드로 이제 반복시키는데, 이제 이미지 히스토그램 속성에 대해 설명에 따르면 모든 픽셀 강도값이 카운트를 증가시키기 위해 적절한 히스토그램 빈의 색인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빈 인덱스와 동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현이 이제 준비되면 실제 이미지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해보십시다. 다음 코드는 이제 입력 이미지를 읽고, 지금 요건데요. 이제 레나의 이제 이미지를 .jpg를 읽고, 이제 지금 정의한 컴퓨터 히스토그램 함수를 호출하고 결과를 반환되는 히스토그램 내용을 표시하는 이제 메인 함수를 보여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메인 함수인데요. 이제 반환된 히스토그램이 이제 단일 열 맷 객체라는 사실을 이제 사용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히스토그램 내용을 표시하는 이제 코드가 이제 훨씬 이제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오고, 이제 파일명은 히스토그램 텍스트.cpp고요. 처음에는 0부터 나오다가 이렇게 가운데 이제 숫자 값이 배치되고 끝에는 0. 그 다음에 sum of all frequency count는 이제 5625. 그 다음에 로우 곱하기 콜스는 5625 칼럼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칼럼과 행과 열인데요. 행과 열이 5625라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저희가 실습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실습을 하기 전에 우리 이제 GitHub으로 먼저 갈게요. 일단은 크롬 웹브라우저를 여시고요. 그리고 제슨월드라는 이제 GitHub으로 이제 들어가면 리포지토리스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픈CV on 제슨런을 클릭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녹색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거를 이제 클릭하면 여러분 이제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다시 터미널을 가서 git clone 하고 이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제 소스 코드들이 이제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제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한번 ls 명령으로 서치를 하고 cd 명령으로 이 디렉토리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들어갔고, cd 명령으로 이제 9번 디렉토리로 갈게요. 9번 이미지 히스토그램 이제 들어갔고요. 이제 코드를 보기 전에 한번 먼저 우리가 컴파일을 할게요. cat 명령으로 요거 컴파일 설명서를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드래그를 해서 여기까지 이제 드래그한 거를 복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컴파일할 소스, 첫 번째 소스 코드는 지금 보면 히스토그램 텍스트입니다. 이거를 카피하시고요. 지금 이제 맨 앞에 여기 로드 이미지.cpp를 이제 삭제하고 대체합니다. 그런 다음에 로드 이미지도 삭제하고 여기다도 붙이고 .cpp를 삭제한 상태에서 엔터를 쳐서 이제 컴파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 파일이 하나 생겼는데요. //로 이제 실행할 건데 지금 이제 생겼잖아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보시면 실행이 되었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히스토그램 범위는 0에서부터 255인데 총 이제 256개입니다. 이제 0번부터 쭉 보시면 지금 데이터가 지금 이제 가운데 쪽에 있고 250에서는 0으로 끝나고 이제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5625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끝났고요. ls 명령으로 해서 BI 에디터로 코드를 열어보는 거를 실습해 볼게요. 지금 히스토그램 text.cpp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코드를 열었습니다. 이제 매번 이건 설명한 거라 이제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컴퓨트 히스토그램 이제 함수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메인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레나 이미지를 불러와서 맥 객체 이미지를 불러서 이제 인스턴스화하고 로드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이제 설명한 건데,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되고, 지금 보면 sum of all frequency count는 아까 이제 프린트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결과값이 아까처럼 이제 나온 거고, 지금 이제 보시면 저희가 히스토그램 그래프.cpp 코드 이제 구현 예를 이제 설명할 건데요. 보시면 이제 켈시 히스토 함수 이제 인수해야 되는 이제 인수 목록은 이제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소스 이미지 수, 채널 수, 마스크, 취소, 히스토그램 크기, 범위, 플래그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 아래에 잘 나와 있고요. 지금 일단은 코드를 한번 볼게요. 코드를 보기 전에 지금 오른쪽에 히스토그램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출력이 돼요. 여러분이 이거를 컴파일을 하면은, 그리고 파일명은 히스토그램 그래프.cpp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할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범위인데, 데이터의 범위인데, 여기가 첫 번째가 0, 여기가 255. 이제 0에서부터 255의 범위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총 개수는 256개죠. 256개의 데이터 그릇이 있는 거죠. 그 그릇 위에 데이터 데이터 값이 여기에 다 하나씩 있고, 이제 소스 코드를 일단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맨 밑에 저는 이제 메인 함수를 먼저 보거든요. 지금 메인 함수를 보면 지금 이제 이미지를 이제 불러오는 게 있는데, 불러오는 함수가 imread 함수가 있고, 레나 이미지를 이제 불러와요. 그래서 이미지 객체를 이제 불러오는데, 그레이스케일로 불러오고 맷 캡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트 히스토그램 함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거든요. 히스토그램을 이제 계산하는 이제 함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실행되는 게 이제 계산된 거를 이제 플랫해 주는 거, 이제 그래프를 오른쪽과 같이 이제 그려주는 함수가 이렇게 실행됩니다. 차근차근 이제 리턴 0으로 해서 이제 실행이 되고, 자세히 깊게 보시면 이제 히스토그램 플러팅하는 방법을 일단 먼저 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오픈CV 3을 쓰게 되면은 이제 요거를 살려주고, 만약에 오픈CV 4를 쓰면 이거를 커멘트 처리, 주석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플로팅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과제는 일단 매개 변수를 결정하는 건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히스토그램 값이 실제로 이제 표시되는 차트 역할을 하는 이제 캠퍼스가 있는데, 캠퍼스는 이제 데이터 그릇을
나타내고, 그 데이터 그릇인 캔버스의 매개 변수에는 빈 이미지의 너비와 높이가 포함되고, 히스토그램 빈수는 이제 데이터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까 이제 256개의 구간을 나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데이터 256개의 구간을 이제 플롯해야 하는데, 따라서 히스토그램 간격이 잘 정돈하기 위해서는 각 빈의 X축에 따라 이제 4개의 픽셀 공간을 줍니다. 이것은 이제 캔버스의 너비를 256 곱하기 4를 하면은 이제 1024개가 나오는데, 이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처음에는 몇 줄은 이제 캔버스에 필요한 선언을 제공을 합니다. 지금 그게 여기 1024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캔버스의 높이가 400픽셀로 이제 고정되었고, 이제 히스토그램 값을 이제 정교화하여 캔버스의 전체 높이에 균일하게 이제 분산되도록 이제 해야 합니다. 이제 주파수 카운터는 Y축을 따라 이제 짐을 이제 기억하세요,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제 오픈12에 노멀라이즈 함수를 호출합니다. 지금 여기거든요. 지금 노멀라이즈 함수가 거기 있고, 호출을 하는데, 로그 변환과 이제 예전 시간에 뵌 어떤 비네팅 효과를 구현하는 동안 이미 이제 두 곳에서 그 노멀라이즈 함수를 이제 사용했으면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그 노멀라이즈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 있죠. 히스토그램 0, 네, 플롯, 하이트, 노멀, 민맥스. 그리고 이제 캔버스를 이제 초기화하는데, 데이터를 올바르게 이제 보정하는 이제 실제 그림을 이제 그릴 준비가 됐는데요. 플롯 준비가 됐는데, 이제 히스토그램을 나타내는 점을 이제 표시합니다. 이제 다음 코드 줄이 지금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포문이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제 우리는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플라트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오픈12가 제공하는 이제 라인 함수를 사용하여 실제로 이제 히스토그램이 플롯을 이제 구성하는 이제 선을 그려주고, 그리고 뭐 프로그래머가 이미지의 선, 사각형, 타원, 이제 기하 요소를 그릴 수 있는 오픈12 개발자가 이제 제공하기 이제 한 그리기 함수의 일부고요. 이제 여러 메소드를 이제 사용하는 이제 매개 분수는 이제 코드에 이제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이 안에 렉탱글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네. 이 렉탱글 함수에 보면 지금 렉탱글 함수를 이제 제공하는데, 렉탱글 인수는 보면 이제 라인 함수의 인수하고 이제 매우 유사한데요.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되는데, 두 점의 객체, 두 번째 및 세 번째 인수는 사각형 두 정점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인수, 이게 두 번째 인수. 그래서 또한 이제 코드의 마지막 인수를 형성하는 이제 CV 필드 플래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채워지는 이제 사각형을 이제 그려줍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그려주고, 보면 이제 오픈12가 제공하는 이제 렉탱글 함수 이제 API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히스토그램 구성하는 이제 다양한 사각형을 이제 그리는 방법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설명을 했는데, 플롯의 결과는 이제
다음과 같이 나와요. 그래서 오픈11을 사용하여 히스토그램을 이제 플로팅하여 현재 섹션 이제 끝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cal hist 함수 호출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히스토그램을 계산한 다음 히스토그램 그 선이나 막대나 그 대형 차트 형태로 시각적인 이제 나타내는 방법을 이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섹션을 이제 끝나기 전에 그 이제 C++ 소스 코드로 이제 다 저희가 다 통일을 했고, 여태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메인 함수가 이제 아까 설명을 했고, 그래서 메인 함수로 다시 보면 이미지를 불러오고 히스토그램을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그려주고 끝난다. 이렇게 간단해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실습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비밀번호는 우분투 들어가고, 그리고 보시면 ls 명령을 해서 먼저 컴파일을 할게요. 컴파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까 텍스트 값 나오게 했는데, 이제 텍스트 값이 아니라 이제 그래프를 그려줄게요. 한번 이거를 지우고 이거를 이제 대체하는데요. 붙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삭제하고 붙이고 .cpp 파일을 삭제합니다. 그런 다음에 엔터를 쳐서 컴파일을 하고, 그러면 이제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고, //를 넣고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제 다음과 같이 히스토그램이 이제 그려집니다. 이 히스토그램이 그려지는 거는 이제 보면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이게 0에서 255의 데이터 범위를 나타내고, 여기서 높이는 이제 데이터 크기를 의미합니다. 실습은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